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1월 19일 일요경마 고부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 휴장입니다.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명절 휴장을 앞두고 이번 주 일요경마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일요경마 레이스입니다. 강민이 해마다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는 두둑하게 한 구라를 챙겨드렸습니다. 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6, 7, 8, 9, 11. 6, 7, 8, 9, 11.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가고요.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중계 경주가 5경주가 최대 혼전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두둑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서울경마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곡선마 입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마필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1번 게이트 메이블루 일단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초반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배고픈 부민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껴두고 자시고 이런 거 없죠. 일단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력한 선행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2번만 눈빛 언약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 6위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강민이 요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는데 1300m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2번 눈빛 언약은 다시 한번 실전 맞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4번마 마스터 퓨처가 12월 21일 데뷔전에서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앞선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메이블로를 넘어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5번마 더킹 클래스가 직전에 김정근 기수가 끌고 들어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 투입을 한 겁니다. 일단 올백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했고 선입군에 쫓아가는 마필들을 안쪽에서 투입을 하면서 더킹 클래스가 2차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마로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는데 강민이 진짜 궁금한 마필이 바로 이 10번마 발바투라는 마필이에요. 11월 16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요거를 고배당으로 좀 노렸는데 10월 25일날 주행심사 때 보면은 모래 반응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처음에 좀 밀고 나오다가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막 밀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착지 불량이 나니까 그냥 최후미까지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 발바투가 과연 직전에 착지 불량을 안 했으면은 얼마나 더 뛰어줄 수 있었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남는 거예요. 직전에 보니까 겁이 많은 모습을 보였는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이 마필에겐 불리한 조건이 아니겠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안 팔릴 것 같아 이게. 근데 여기서 터지면 완전 폭탄이 터지면 10번마 발바투 같은 마필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이런 거 다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긴 하지만 10번마 발바투도 어떤 놈을 놓고 때리든지 간에 10번마 발바투도 실전 고배당으로 엮어서 공략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마는 10번마 발바투를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300m 별정 A형 3세 암말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2200만원, 5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앞말들만 뛰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4번마 전정사금을 안 볼 수가 없는 편성이 돼버린 거죠. 4번마 전정사금은 11월 10일 경주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데뷔전에서 그냥 꺾었던 마필입니다. 워낙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시미하고 건포하고 저배당 막건 인정하고 적중했고요. 직전에도 이게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흥행질주 놓고 그레이트 칸 91.3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두 번에 뛰었던 상대들은 약하진 않았죠. 그리고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보였습니다.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승선에서 추진할 때 진로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틀어서 나오면서 3착인데 물론 진로가 좋았다 하더라도 2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귀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끈기를 보였고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자, 4번 전정사금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이거를 꺾고는 배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들이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4번 전정사금은 강축으로 팔 텐데 요거는 인정을 하고 4번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정리를 합니다.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안쪽에 3번마 윈드힐 11월 22일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결승선에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12월 8일 데뷔전부터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이거든요. 인기 9위였어요. 인기 9위였는데 고배당 주력 막건으로 가져갔었는데 이게 뭐 3착이 됐죠. 그때 레이디 켈리를 놓고 백산 썬더 윈드힐 두 방을 가져갔는데 윈드힐이 2착을 들어왔으면 훨씬 배당은 뭐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3번 윈드힐은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11번마 본투글로리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좀 노림수를 뒀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최후미 밀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요. 결승선 그 채찍 발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11번마 본투글로리는 다시 한번 적정거리에 출전합니다. 본투골로리도 관심권입니다. 4번마 전정사금을 놓고 코짝근에서 뭐 고만고만한 마필이 여러 마리가 팔리지만 우선은 이 3번마 윈드힐 그리고 11번 본투골로리 이 두 마리는 기본 마번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놓고 3번 11번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한 방을 가져가느냐 그거는 현재까지 좀 고민하겠고요. 일단 사놓고 3번 11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300m 별정 시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6번마 원더풀 플레저가 아마도 이게 다시 한번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월 26일 경주에서 11.6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 선입으로 쫓아가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직전에는 3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너무 서둘렀어요. 그렇게 무리해서 좀 선행을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말을 잘 못 탔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6번 원더풀 플레저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고 그런데 같이 됐던 이 8번 디에코는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좀 노렸어요. 충마로 놓고 갔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내용인데요. 직전에는 7번 게이트에서 사실 좀 앞선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착지불량이 있었습니다. 스타트 나서 착지불량이 나면서 선행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 좀 서두르다가 계속 외곽, 선두권에서 한 3열 외곽을 계속 이렇게 좀 거리 손해를 봅니다. 앞선 좀 비빈 거죠. 그리고 3착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8번마 디에코가 훨씬 좀 편안하게 앞선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단순 선행만 아니죠. 11월 23일 날은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코차로 깨진 거니까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 디에코가 6번 원더풀 플레저보다는 오히려 8번 디에코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11번은 킹 캄모르는 직전에 인기바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는데 선두권 외곽에서 비비다가 그냥 깨졌는데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몰에 대한 악벽이 있어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11월 2일 경주 보면 모래를 맞고 막 주행 불량기 외곽으로 사행하는 그런 악벽을 보여줬던 녀석이거든요. 11번 킹캄모르는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좀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8번마 디에코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8번 디에코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5번마 투어다이아라는 마필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게 좀 선행을 해야 좀 더 뛰는 스타일인데 7월달 경주 보면 선행을 중간에 선행을 좀 강하게 몰아서 좀 대하시벌로 선행을 넘어가면서 2착을 버텨냈는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고배당은 5번마 투어다이아도 여기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우선은 이 8번 디에코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8번 디에코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난타전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신영철 기수의 9번마 왕탱이가 아닐까 싶어요. 12월 15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이거는 뭐 그냥 대가리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도 했고요. 또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선행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선행은 못 갔죠. 안쪽에 있는 마필 때문에 선행은 못 갔지만 거의 선행처럼 선행마 외곽에서 계속 좀 갖다 비비면서 2위권에서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승선 뚝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면 왕탱이가 직전만큼만 뛰면 동일거리 1300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죠. 다만 좀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도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았고 11월 22일 날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안 맞았고요. 또 11월 8일 날도 모래를 안 맞는 외곽선 전개를 풀어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승군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9번 왕탱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돼요. 5번마 데카인과 8번마 대군옥이 직전에 같이 떴는데 이 두 마리 모두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5번마 데카인이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2착 싸움에서 착차는 크지 않았고요. 끝까지 근석을 보였는데 이 데카인은 예전에 불의 명곡이란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도 또 40배가 넘는 배당을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1300m에서 강해요. 그래서 5번 데카인도 부민호 기수 제한장인데 뭐 당연히 여기서 뭐 강공이죠. 부민호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이빨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5번 데카인도 관심권. 8번마 대군옥도 10월 19일 경주에서 29.3배짜리를 승부로 때려먹었던, 압축 막건을 때려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나름 전개를 잘 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몰에 대한 적응력은 많이 좋아졌다. 8번 대군옥도 관심권. 강민이 이번 경주에서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안쪽이 2번마 비사연이라고 봅니다. 비사연이 원래는 선행마거든요. 근데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한 이후로 9월 29일 경주에서 끈기를 보였고 10월 26일 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번 게이트를 뽑았는데 지금 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7번, 8번, 9번 뭐 이런 것들 다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10번도 그렇고. 그런데 게이트 조건은 2번마 비사연 굉장히 좋잖아요. 초반 선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도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2번마 비사연이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9번 왕탱이가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은 2번 마 비사연이다. 2번 비사연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뭐 5번, 8번 이런 거 엮어서 들어오면 배당은 뭐 두둑합니다. 그래서 2번 비사연을 우선 관심 많은 2번 비사연이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일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안쪽에도 1번마 한라누리가 주행심사 12월 14일 주행심사 주파 기록이 나쁘진 않았고요. 경주 내용적으로도 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결승선에서 채찍도 되지 않고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마 한라누리가 데뷔전부터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라누리를 꺾고 가기는 어려운 편성이에요. 지금 상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마를 오래 하다 보면요, 특히 예상가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마필은 좀 감각적으로 조심스러워요. 일단 주행심사 때 보여준 내용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행심사에서 초반에 막 갖다 비비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심사를 편안하게 선행을 해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2초 8이다. 이런 마필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일단 초반에 선두권의 경합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 초반의 경합을 이기고 과연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마가 팔릴 때 고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6번만 퓨전파크는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기본 스피드가 있고 1300m까지 거리 적응력을 보여줬던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마필이 오히려 좀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8번마 초등대장이 공백기 길어졌지만은 이게 데뷔 초에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인데요. 내용이 있죠. 요것도 관심권. 9번마 해운대 썬더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인데요. 1300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검 때 내용이 좋았고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고 이런 마필 다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마 한나누리가 이게 배당팔에 올 머리를 팔 텐데 글쎄 이거를 충마로 놓고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좀 노림수가 된다면 6번마 퓨전파크를 조금 더 좀 강하게 읽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1번 한나누리가 배당팔에 머리를 팔리지만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적지 않고 6번마 퓨전파크는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6번마 퓨전파크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B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상승세를 타는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5번마 가가나와 10번마 심플 스타일 두 마리는 순군전인데 5번마 가가나는 직전에 워낙 끝걸음의 여력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번마 가가나는 다시 한번 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10번마 심플 스타일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압축막건 때려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에도 10.2배짜리 또 11월 9일 날도 13.1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요. 순근전이지만은 또 봐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번 심플 스타일은 아직까지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오늘도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런 변수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전력이라면은 3번마 고업이 조금 더 낫습니다. 고업은 11월 9일날 데뷔전부터 이거는 뭐 그냥 쌍대가리다. 쌍대가리 놓고 13.1배짜리 적중했고 직전 경주에서 순군전에서도 이거는 뭐 연투 기대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던 마필. 그런데 그때 당시 강민이 이글아이를 놓고 갔죠. 노림수 마필은 이글아이였죠. 그러면서 11배짜리를 적중했는데요. 선행도 되고 직전에 보니까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였어요. 이거는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 어떤 놈이 앞선을 가든지 간에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 3번 고업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7번마 클린업 트리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찾은 겁니다.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는데 결승선에서 죽을 듯 거의 뭐 죽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치고 나오면서 대가리까지 온 거죠. 근성을 보인 겁니다. 클린업 트리오는 그전에는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한계를 보였어요. 근데 직전에는 선행을 하고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더 뛰더라. 7번 클럽 트리오도 이편성에서 뭐 강하게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 상황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번과 고업이 이건 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놓고 5번, 7번, 10번 후자권은 이 세 마리가 일단 압축이 되는데 배당 환수가 문제죠. 세 방을 다 가져가서는 지금 환수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마리 중에 일단 자를 마필은 자르고 또 한 방 맞거는 현자까지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3번마 고업, 3번 고업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능력을 지닌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혼전입니다. 배당은 짭짤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의 인기 1위가 예상되는 마필이 이 서수근 기세 7번 에코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그 전에 12월 8일날 1600 첫거리 도전에서 2착을 지켜냈고, 그 전에 11월 8일날 1300m에서는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예상가들이 이 7번마 에코 화이트는 줄어든 1300 경주거리가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민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1600m 12월 8일날 2차 기상을 성공했고 11월 8일날은 6마신차 여유를 보였던 것은 맞는데 두 번 모두 앞선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뛴 거거든요. 특히 11월 8일 경주는 1300에서 1번 게이트였는데 상대 선행마가 그렇게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앞선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8일날은 1600은 직선이 길잖아요. 스타트 나와서 3코너까지 코너를 꺾는 그 직선이 길어요. 2코너에서 시작을 해서 3코너까지 그 직선 구간이 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타트 자체가 빠르지 않아도 대하시로 몰아서 앞선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번마 에코화이트가 여기서 앞선을 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13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코스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0월 6일날 1300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습니다. 왜 꺾었냐? 그때는 워낙 상대 마필들이 초반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쫓아가질 못한다고 보고 꺾은 거예요. 1300m가 이 마필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것이고, 오히려 1번마 영광의 타임이 1번 게이트 조건이면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달에 1000m를 그때 우승을 했을 때에 그때 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여력감이 있었고, 직전에는 13번 게이트였어요. 오늘은 1번 게이트.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는 마필. 강민이 볼 때 웬만하면 1번 영광의 타임이 그냥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마 영광의 타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2번마 퍼스스타는 직전에 늑발을 하고 또 끈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승군전에. 이거는 등치가 작은데 현장에서 마체중이 좀 늘어서 나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요. 10번마 원더풀 플래시는 강민이 좀 여러 번 좀 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11월 17일 경주에서 이걸 노림수로 뒀는데 좀 실망스러운 걸음이긴 했어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4차까지 왔는데 착차는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군으로 올라온 이후에도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번 에코화이트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 텐데 오히려 1번만 영광의 타임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그래서 1번을 좀 강하게 읽어주시고 1번 넣고 후자권에서는 일단 2번 퍼스스타 그리고 10번 원더풀 플래시 1텐 들어오면 배당은 상당히 짭짤할 것 같은데요. 1 넣고 2번 10번 1 넣고 2번 10번 마번 좋습니다. 1 넣고 2번 10번 1 넣고 2텐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육경주의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 거리가 1700m로 펼쳐진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1700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강민의 중고배당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1700에서 불안불안하게 보는 인기마가 또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던 마필들 여러 마리가 있죠. 뭐 사버마 스트레토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녀석인데 그냥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약간 좀 등 떠밀려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 6번마 타우러스도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최근에 인기마로 팔리고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 또 몇 마리가 있고요. 9번마 정상여신은 직전 경주에서 출전 공백이 길었지만 1700m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정상여신은 대가리다. 정상여신 안 빠진다. 강축으로 놓고 후차권에서 한일 매직을 그때 복승식이 81배, 쌍승식이 144.9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9번마 정상여신은 1700에서 강점이 있어요. 지금 승군전이긴 하지만 감량 조건도 좋고 이거는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12번마 브레킨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16배 그 전에 11월 24일 날도 29.9배 아주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 그리고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는 100배짜리를 또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이런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가리를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 여기서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가 있고 거품 인기마 아마 좀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데 거품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접어버리면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육경주가 혼전이고 난타전이지만 또 배당은 두둑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육경주는 중고배당 승부막건을 강하게 노립니다. 추천 경주예요.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중계 3경주는 이 고배당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 같잖아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 뭐 4번 아이뉴 패션이라든가 7번 투투 그레이스트라든가 또 뭐 12번 반지의 전설이라든가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기세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마 싸움처럼 좀 꼬실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저 배당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이에요. 지금 출전 지금 12마리가 나오는데 12마리 중에 한 10마리 정도가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개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3경주를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5번마 로열골드가요. 5번 로열골드가 10월 달에 뛰고 그리고 11월 월말 경주에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문중원 기수가 사망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29일 월말 경주에 못 나오고
그리고 12월 15일 날 나오면서 약간의 공백이 길어졌던 상황입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앞선 페이스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앞선에서 그냥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에서 경주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냥 따다당 그냥 앞선에서 그냥 가는 말들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로열 골드가 결승선 끝걸음은 가장 날카로웠어요.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그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날카로운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주파 기록도 그랬어요. GF도 그랬고 3F도 그랬고. 그래서 5번 로열 골드는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앞선이 뭉개지는 그러면서는 5번 로열 골드가 여지없이 날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5번 로열 골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10번마 골든나이트라는 마필은 직전에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그 전에 또 11월 15일 날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는 최상현 기수가 좀 말을 잘못 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초반에 밀고 나오면서 진로가 막혔죠.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진로가 막혀버리니까 계속 외곽을 도는 거예요. 한번 진로가 자리를 못 잡고 쳐져 버리니까 계속 외곽 혼자만 계속 외곽을 돌면서 결국은 끝걸음을 또 남겨요. 결선을 지나갈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한 칼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든나이트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말이지만은 쫓아가도 추입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5번 로열 골드라든가 10번 골든나이트, 이런 마필들이 정말 크게 터지면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관심 많은, 고배당 관심 많은 5번마 로열 골드와 10번마 골든나이트, 이 두 마리는 일단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막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은 상당히 어지럽게 난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이 3번마 블루키톤이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뚝심 마필인데요. 직전에 2차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번 블루키톤이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추임마라고 해서, 단순하게 추임마라고 해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블루키톤이 뚝심은 좋지만 1700 첫거리 도전이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은 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 좀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녀석들이 또 여러 마리가 보이죠. 뭐 7번 포에브 위너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냥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고요. 자, 이번 7경주는요, 강민이 안 빠진다라고 확신하는 대가리가 있어요. 충마가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말을 잘 못 탔습니다. 그렇게 타면 안 되죠. 말 정말 좀 잘 못한 거예요.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리는데 인기도에서 한 4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중배당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쌍승식 막건까지도 강민이 노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7경주는 자신 있고 자신 있게 붙어보는데요. 배당도 두둑하게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 7경주에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처에서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헤드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린 마필이 서승훈의 5번마 로열솔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상승세 정말 좋습니다. 지금 5연속 입상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충마 놓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압축막건을 적중했는데요. 웬만한 편성에서는 빠르게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대하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5번 리얼솔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다만 분할 중량이 57.5까지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조금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영천 히어로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는데, 직전에는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레이스를 끌었는데, 자,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번 게이트까지 너무나 잘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천 히어로가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데뷔 초에는 선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선행을 하든지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든지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오늘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뭐 강공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11번만 오션 피닉스는 이 모래를 맞지 않아야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 항상 좀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인데, 오늘 11번 게이트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1번, 5번, 11번이에요. 이 세 마리를 일단 관심만으로 가는데, 축을 어떤 놈으로 놓고 갈 것이냐. 5번 로열솔저 인기 2마필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부담장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1번이나 11번 중에 한 마리를 놓고 갈 것이냐. 그건 좀 현재까지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민이 볼 때는 1번은 영천 히어로가 1번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뭐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 5번, 11번 중에 1번 영천 히어로, 인기마 중에는 1번 영천 히어로를 조금 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 편성인데요. 이번 8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조상범의 8번마 소울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던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이고요. 11월 9일날은 1300에서 3차까지 왔는데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착차도 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8번마 소울 메리트는 마필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말입니다. 그래서 데뷔 전부터 강민이 노렸던 마필, 11월 9일날도 노렸다가 3차게 머물렀던 마필, 직전 경주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깨졌어요. 이 8번 소울 메리트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건 능력마로 평가가 안 됩니다. 말을 잘못 타서 깨진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8번 게이트인데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이죠. 버리진 못하지만 이런 거를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압축 막건 중배당을 강하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13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인기 순위는 한 4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한 인기 4위 정도 그렇게 될 건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리고 폭탄 배당도 엮어서 갈 텐데요. 안쪽에는 2번마 로럴K라는 마필이 1월 3일날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이 1분 5초예요. 1분 5초. 굉장히 부진한 기록이죠. 1분 5초의 주파 기록. 그리고 오늘 데뷔전 1300m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2마리 뛰는데 인기 순위 한 11위, 12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 로럴K도 강민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1월 3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주행심사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탔나. 기록 자체는 좋지가 못했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한마디로 깍굿입니다. 이거는 걸음을 숨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마필.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그 글로벌조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도 있습니다. 이런 마필까지 폭탄 배당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일단 중배당 대가리 세워놓고, 확실하게 대가리는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막건을 강하게 때리고요. 고배당은 이번만 롤을 캐릭, 이런 마필 롤을 K가 엮여서 들어가면 이건 뭐 대박 배당까지도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8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깔끔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6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산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이고 두둑한 배당이 나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외곽에 있는 12번 톱파이어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10월 25일 날 대가리 세워놓고 10.1배짜리 압축 막건, 11월 24일 날도 대가리 세워놓고 6.2배짜리 한방 막건 적중했고, 직전에도 순군전이었지만은 이거를 축마로 놓고 갔는데 깨졌어요. 이 톱파이어는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녀석이고요. 또 계속 강하게 추천을 줬던 녀석이지만은 직전 경주를 뛰고 이거는 강민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센 말은 아니더라고요. 직전 경주에서 말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선행마 외선에 딱 붙여놓고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 겁니다. 근데 결승선에서 탄력이 더 나오질 않아요. 물론 외곽에 있는 마필이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약간의 방해를 받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안 되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좀 헛바람만 물다가 인기마가 부러졌기 때문에 폭탄 배당, 복승식 170배, 쌍승식 340배의 폭탄 배당이 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부담등이 1.5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선행을 가기는 일단 어렵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2호 톱파이어는 정말 많이 봐줘봐야 여기서는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반면에 최근 경주에서 원래벌레 좀 배당판 바람이 불었어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와야죠. 여기서는 와야 됩니다. 최근에는 강하게 읽어주지 않을 만한, 강하게 읽어주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와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와야 되는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승부지 축마가 있는데, 문제는 현장 승부지예요. 현장 승부지. 현장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오늘 1호 경마 중계 레이스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선마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세계 일법의 대상 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로 펼쳐지는데요. 발빠른 스프린터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작 상금이 1억 3,7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어요.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강민이 주중에 이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를 미리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승부처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꼭 집어놨던 레이스입니다. 가만 보면 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또 몇 마리가 있고요. 이번 구경주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는 압축 승부 막건을 노립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한 방으로 때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는데, 당일 현장 배당 상황까지 보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이면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주면 일단 안쪽에 있는 1번, 2번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3번 가운챔프, 4번 도끼블레이드, 5번 리드머니, 10번 독도지기, 12번 심장의 고동,
6번 글로벌 축제도 좀 어느 정도 팔릴 것 같고요. 지금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있는데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서는 이거는 뭐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커트할 마필들은 다 잘라버리고 딱 3마리, 딱 3마리로 압축 막건을 가져갑니다. 그 3마리 중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한 방, 웬만하면 단통으로 때릴 것이고요. 아마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 좀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갈 겁니다. 그만큼 이번 구경주는 중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또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박 배당은 아닐지라도 이번 구경주는 좀 짭짤하게 배팅기 힘을 실어서 때려 먹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구경주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근 2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5번바 트리플 라인이 출전을 했네요. 지금 2018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우승하고 1년이 넘는 1년 1개월 정도 공백이 길어진 마필입니다. 강민이 이게 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이게 2018년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우승을 하고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랑프리까지 먹으면 시순말로 내보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빈이 이게 좀 나갔는 줄 알았더니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60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는데 뭐 60kg 정도는 트리플라인에게는 뭐 무거운 부담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경마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트리플라인이 60kg지만 나머지 마필들, 그 상대 마필들이 다들 뭐 51, 52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버마 트리플 라인을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오히려 19조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7번 뉴욕 망치가 19조에서는 승부 카드가 아닌가 예상이 돼요. 이 정도윤 기수가 19조 마방에 기승했을 때 참 성적이 좋아요. 작년에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에서 정도윤 기수가 첫 대상 경주 우승을 했잖아요. 백문백답이라는 마필 가지고 투데이를 이기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 뒤로 정도윤 기수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7번 뉴욕 망치는 직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야 진짜 그랑프리 대상 경주만 생각하면 또 열받으려 그래요. 원래 뉴욕 망치 같은 건 강민이 쳐다보질 않았거든요. 원래는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3너커를 고배당 관심마로 어차피 문학 짚은 대가리니까 추천드렸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 팔랑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19조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팔랑기 때문에 좀 망했던, 적중을 실패했던 그런 너무너무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7번 뉴욕 망치가 11월 10일 날 파세에게 졌을 때는 확실히 말을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리고 2000m는 적정거리다. 그래서 오히려 19조에서는 7번 뉴욕 망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9번은 전보블레이드도 52kg 부담 중량이면 여기서는 뭐 뒷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건 이빠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고배당 마필로서는 12번 챔프라인이 직전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근데 59를 달고도 과중한 부담중을 짊어지고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 아닙니까? 근데 오늘 50이에요. 52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고 12번 챔프라인이 오늘은 이편성에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7번, 9번 뭐 인기마 이런 마필 있습니다만 12번 챔프라인은 여기서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복병이다. 10번 챔프라인이 현장 컨디션까지 봐서 요걸 뭐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하는 12번 챔프라인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 있죠. 박태준 기수 4번 마 샤크 대장군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출전하는 12마리 마필들 중에서 가장 조건이 유리해진 마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그 막강한 편성에서 착순권에 왔고요. 11월 3일 날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도 정말 강한 편성했는데 인기 14위였는데 이게 5차까지 착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 그 강편성에서 놀았던 그 내용을 보면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 10경주가 별정 경주가 아니고 핸디캡으로 펼쳐졌다면은 이 샤크 대장군이 부담 중량 한 59, 8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오늘은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에 나오다 보니까 직전 그랑프리에서 오착했던 샤크 대장군은 57의 부담장을 받았고 지금 뭐 승군전을 치르는 8번마 사바킹덤 같은 마필은 55를 받은 거죠. 지금 3군에서 올라온 사바킹덤과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썼던 샤크 대장군의 부담장 차이가 2kg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4번마 샤크 대장군의 조건 자체는 굉장히 젖었다. 물론 경마가 뭐 조건으로 뛰는 건 조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은 편성상 4번 샤크 대장군이 여기서 올 머리로 팔 텐데 이거는 꺾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샤크 대장군이 배당팔에 올 머리를 팔리는데 2000m가 적정거리죠. 그래서 요거 샤크 대장군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정리를 합니다. 후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6번 환상스타, 8번 사바킹덤, 승군전을 치르는 요 두 마리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것이고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지만은 일본만 명품축제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팔릴 것이고 자 강민이 이번 경주를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군에서 강등된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9번마 천마 또 10번 반야동행, 11번 PK파티, 12번 골드마운틴까지 지금 1군에서 강등된 마필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 지금 1군에서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거의 없는 마필들이지만 2군으로 내려온 조건에서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4번 샤크 대장군 조건적으로 여기선 꺾을 수가 없어요. 별정 경주 57 4번 샤크 대장군을 놓고 후착권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압축 막건 간결한 막건으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 난타전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겠습니다.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일단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가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의 7번마 늘 푸른 캣이 아마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5연속 입상을 성공을 했고요. 또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직전에는 팔리는지 말든지 완전히 잘랐어요. 7번마 늘푸른 캣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늘푸른 캣은 물론 상대들이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세게 읽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7번 늘푸른 캣이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다. 글쎄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11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 대가리로 세워놓고 갑니다.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있는데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 한 5위권 4위권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마도 지금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조제로의 6번마 청운시대 직전에 인기 10위였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깨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9월 29일 날도 3차까지 왔을 때에 그때 경주량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8월 18일 경주도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때 내용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 청운시대가 데뷔 초에 보여줬던 그 사이즈 5연타를 때렸단 말이거든요.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이 좋고 오늘 이 정도 편성 적정거리 1200에서 6번마 청운시대는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6번마 청운시대는 주력으로 공략할 대상이에요. 그만큼 이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는요 화끈한 배당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일요일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적중을 하셔야죠. 마지막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월 19일 일요일 경마 해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